당신의 심장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속삭이는 소리를 느껴본 적 있나요? 누군가를 놓아줄 때가 왔다는 것을 온몸으로 아는 그 순간 등골을 타고 흐르는 전율처럼 말이에요. 이제부터 몇 분간 우리는 우주가 보내는 이 비밀 코드를 함께 해독해 보겠습니다. 관계든 우정이든 혹은 어떤 연결이든 더 이상 당신의 길에 속하지 않을 때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이나 이런 신호들을 무시해 왔나요? 불안한 마음 한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만난 뒤 설명할 수 없는 피로함과 맞지 않는다는 느낌 말이에요. 심리학의 거장 중 한 명인 칼 융은 이에 대해 무의식의 언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언어를 듣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융은 인류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꾼 혁신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이 대화를 무시하고 섬세한 메시지들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대가는 불안, 독성이 가득한 관계, 그리고 삶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들과 상황에 평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왜 분명히 나를 더 이상 보살펴 주지 않는 관계에 매달리게 되는지 궁금했던 적 없나요? 융은 이를 그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보길거리는 모든 것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낮은 자존감, 감정적 의존성 등을 포함하는 이 그림자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으면 결국 그 그림자를 관계에 투사하게 되어 파괴적인 반복 패턴이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당신이 내면의 지혜와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소음, 사회적 요구들 모두가 당신에게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줍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이 비밀스러운 언어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언어를 듣기 시작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에서 나를 지속적으로 소외시키거나 지치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거나 단순히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예라면 당신의 무의식이 이미 당신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 삶의 각 관계가 거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우리 내면의 어떤 면을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부정하는 면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관계가 고통스럽게 변하고 더 이상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지 못하며 오히려 소모하게 될 때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초대이며 우리 안에 어느 부분이 해방되기를 갈망하는지 발견하라는 신호입니다. 이제 누군가를 떠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사랑도 함께 쌓아온 추억도 아닙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 고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피하려 했던 자기 자신의 일부와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저항이라 불렀습니다. 익숙함에 매달리려는 우리 내면의 힘, 비록 그 익숙함이 우리를 서서히 갉아먹는다 해도 말이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무엇이 당신을 붙잡고 있나요? 진짜 사랑인가요? 아니면 익숙함으로부터 오는 위안일 뿐인가요? 진정한 연결인가요? 아니면 감정적인 의존일 뿐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은 불편할 수 있지만 융이 말했듯 당신이 부정하는 것은 당신을 억누르고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누군가를 떠나는 과정은 육체적인 이별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이미 무언가가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하며 당신의 어떤 부분이 이미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되는 길, 타인의 기대나 사회가 부과한 역할,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의 진실과 맞지 않는 관계들에서 분리되는 길입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머물렀던 상황을 마지막으로 떠올려 보세요. 아마 이미 불꽃이 사라진 로맨틱한 관계이거나 일방적인 우정 혹은 영혼을 지치게 하는 직장이었을 겁니다. 마침내 해방된 후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기억이 있나요? 그 후에 찾아오는 명확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해방을 축하하는 순간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각 마침표가 동시에 시작임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진동 주파수와 맞지 않는 누군가를 떠날 때 단순히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과 새로운 경험 그리고 새로운 나의 버전들이 자라날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상징적인 죽음과 재탄생이라 부른 과정으로 우리의 정체성 일부가 죽어야 나머지 부분이 꽃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분명히 해두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내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며 그 사람이 당신 삶에서 가졌던 의미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윤근 고통을 준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각자가 우리의 성장에 기여한 역할을 인정하며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권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적한 바와 같이 종종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큰 발견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은 당신 자신에 대해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면 놓아주는 과정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독성이나 부정적인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경험의 일부인 연결과 분리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윤근 이를 심리적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유대는 평생 지속될 운명이 있는 반면 다른 유대는 한정된 시간 안에 그 목적을 완수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주가 보내는 그 비밀스러운 신호는 무엇일까요? 윤근 여러 가지를 밝혔으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호, 부정적인 동시성. 윤근 동시성을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로 정의했습니다. 관계가 자연스럽게 끝나기 시작하면 장애물이 자주 생기고 끊임없는 오해가 일어나며 막판에 계획들이 취소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우주는 당신이 감히 다가가지 못하도록 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에너지 고갈. 윤근 리비도 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심리적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교류한 뒤에 지속적으로 탈진하거나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당신의 몸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언어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 지속적인 직감. 윤근 직감을 인간 정신의 기본 기능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편집증도 불안도 아니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조용히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신호, 주고받음의 불균형. 융 심리학에서 건강한 모든 관계는 에너지 교환의 균형을 포함합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자신의 필요가 늘 뒷전이라면 당신은 윤기, 신경증적 자아 희생이라고 정의한 패턴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의미 있는 꿈의 등장. 윤근 꿈을 무의식의 메시지로 해석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주의하세요. 만약 당신이 이별 다치는 외로운 여행 또는 해방된 나 자신에 대해 꿈꾸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아마도 아직 의식이 저항하고 있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신호, 아마도 가장 강력한 신호,
불일치의 감각, 윤근 우리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쓰는 가면, 즉 페르소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 가면을 유지하는 것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느껴지고 자신이 진실하지 못하거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진실을 배신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자신에게 솔직해질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인식하는 것은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도전은 그에 맞게 행동할 때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이 이때 마비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떠나 보내는 일, 특히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었던 경우에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를 불완전함을 수용하는 용기라고 불렀는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대로 살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의지입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진실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자기애에서 가장 어려운 행동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헤어질 때 느꼈던 감정을 기억하시나요? 목이 조이는 듯하고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 돌아가고 싶은 충동, 알고 있는 것에 매달리고 싶은 마음, 비록 그것이 당신을 아프게 하더라도 말입니다. 윤근 이러한 감정을 경계, 즉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사이의 경계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변화가 바로 이 불편한 경계에서 일어난다고 확신했습니다. 만약 단 한순간이라도 당신이 그 관계 없이 당신의 삶을 상상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일 아침 부담 없는 가벼운 기분으로 깨어나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당신에게 좋은 것만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경 쓰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의 삶에 새로운 연결, 새로운 열정, 새로운 존재 방식에 대한 열린 마음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윤근 능동적인 상상이 강력한 변화의 도구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잠시 눈을 감고 가능하다면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준 후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가벼움과 명료함, 자유를 느껴보세요. 이 연습은 도피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윤기 묘사한 것처럼 이것은 미래를 미리 체험하며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놓아주는 과정이 항상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항상 긴장감 넘치거나 파괴적인 눈물이 따르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놓아준다는 것이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며 계획 세우기를 멈추고 당신이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들을 더 이상 우선순위로 삼지 않는 것만큼 간단할 때도 있습니다. 윤근 이를 의식적으로 정신 에너지를 철회하는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즉, 당신의 정서적이며 정신적인 에너지를 자신을 성장시키는 사람과 상황에 집중시키는 의도적인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복수나 무관심으로 인한 잔인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행위이며 결국 진실된 태도입니다. 결국 당신이 진심으로 존재감을 줄 수 없는 사람을 계속 삶에 두는 것이 과연 잔인한 일일까요? 더 이상 같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감정이나 관계를 가장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닐까요? 윤근 우리가 때때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이 진실임을 생각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진실이 이별을 뜻한다 해도 말입니다. 이 말은 윤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남긴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각 의미 있는 인연은 자아 실현 과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준 모든 사람들은 좋든 나쁘든 우리를 이루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들은 거울이자 자극제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완성되고 배워졌을 때 각자의 길이 갈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윤근 이것을 연금술적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두 요소가 합쳐져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다시 변화하는 과정 말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원망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놓아줄 수 있게 만듭니다. 더 이상 될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존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 한 챕터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놓기 힘든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신호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그 인연 말입니다. 윤근 이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바로 복합체의 개념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복합체란 중심 주제를 둘러싼 감정이 담긴 생각, 감정, 기억들의 집합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유기 복합체는 때때로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해 해로운 관계에 집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구원자 복합체는 끊임없이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얽매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잔인할 정도로 솔직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관계가 내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나는 가족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가?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정말 그들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피하고 싶었던 내 일부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인가? 윤근 진정성이 감정의 자유로 가는 길임을 가르쳤습니다. 진정성은 이런 불편한 질문들과 용기 있는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의 모든 관계를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왜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할까? 라는 생각 대신에 이 상호작용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자신에게 묻는다면 말입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획기적입니다. 우리를 피해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배움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도 소중한 스승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이 수업이 끝났는지를 결정할 힘까지 준다는 점입니다. 윤근 삶을 끊임없는 심리적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새로운 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낡은 것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가 우리 삶에 들어오려면 이미 역할을 다한 것들을 놓아주고 그 자리에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잔인한 행위가 아니며 포기가 아닙니다. 생명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우리의 인간적 연결을 포함해 모든 것의 순환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놓기를 두려워했던 관계를 기억하나요? 그 관계 때문에 생긴 빈자리가 이제는 당신이 진정 원하는 당신과 더 잘 맞는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을 깨달을 때 말입니다. 윤근 이를 긍정적 우연의 일치라고 불렀고 우리 내면의 진실과 맞닿았을 때 우주가 반응하는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인생 모든 관계가 영혼의 집 안에 있는 방 하나하나라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방은 넓고 밝지만 또 어떤 방은 어둡고 답답하며 공기가 탁합니다. 어떤 방은 어릴 적 지어진 것이어서 지금의 당신과는 맞지 않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불편한 방에 계속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밖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워서 머무르는 것인가? 윤근 우리에게 내면의 정신적 삶을 의식적으로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어 필요할 때 벽을 허물고 새 공간을 만들며 자신이 거주하는 내면의 집을 끊임없이 재설계하는 용기를 가지라고 권했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 계획에 맞지 않는 관계를 용기 있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중요한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놓아준다는 것이 반드시 모든 연락을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윤근 자연스러운 과정을 중시했는데 이는 사물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시간과 변화의 여지를 주는 것을 뜻합니다.
때로는 놓아준다는 것이 관계의 본질을 단순히 바꾸는 것이며 가까웠던 우정을 부차적인 연결로 전환하거나 로맨틱한 관계를 존중하는 우정으로 바꾸고 이전에는 없었던 명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윤근 이를 심리적 계약의 재협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관계에 내재한 암묵적인 합의를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존중하는 새로운 형태의 합의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재협상이 성립하려면 양쪽 모두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새 경계를 존중하며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행히도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이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마도 가장 어려운 선택에 직면합니다. 누군가가 노임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경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근본적으로 바뀐 사실을 받아들이길 거부한다면요. 윤근 자애로우면서도 단호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으며 오직 우리의 행동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명확하며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놓아주는 행위가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은 당신이 경계를 세우고 그것을 지켜야 하며 저항이나 감정적 조작,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에도 견뎌야 합니다. 융은 이를 필요한 희생으로 설명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당신의 통합을 위해 일시적으로 오해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나요? 맞습니다. 그러나 융기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가은 것처럼 의식의 성장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정서적 성장은 결코 편안하지 않으며 변화는 결코 고통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되거나 자신의 성장을 부정하는 것은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놓아주기 힘들었던 관계들을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결국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든 순간도 기억해 보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에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명확하게 보인 경험이 있나요? 그때는 정상으로 여겼던 독성 패턴들이 나중에야 인식되곤 합니다. 윤근 이를 독수리의 시선이라고 불렀는데, 즉 즉각적인 상황을 넘어서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명료함을 뜻합니다. 시간은 놓아주는 과정에서 강력한 동맹이 됩니다. 윤근 정신이 고유의 리듬과 내적 달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항상 우리의 의식적 기대와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울고 완전한 상실감을 느끼기 전에 그것을 통합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윤기 수십 년간의 치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실이 종종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놓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싫지만 안정적인 재정 상황, 우리를 작게 만드는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인간관계, 해로우면서도 잠시 위안을 주는 습관들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나요?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에 몰두하려는 경향을 느껴본 적 있나요?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윤근 이 역설이 인간 경험의 핵심 부분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를 대립의 긴장이라고 불렀는데, 성장하고자 하는 욕망과 안전을 갈망하는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줄다리기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런 패턴을 인식하기만 해도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움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이끌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잠시 당신 인생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관계는 아름다운 꽃처럼 색과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다른 것들은 자원을 축내며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잡초와 같습니다. 또 다른 것은 한때 열매를 맺었지만 지금은 시들어가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윤근, 우리가 의식적인 정원사로서 꽃이 만발하도록 가꾸고 정체된 것은 다듬고 해로운 것은 뿌리째 뽑으라고 초대합니다. 이 감정의 정원 가꾸기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윤근 이를 평생에 걸친 작업으로 설명했는데 자신의 성장과 진실, 그리고 길에 대한 꾸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멈춰 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노하줌에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별의 반대편에는 더 많은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누가 당신의 삶에 남고 누가 떠나든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 일시적인 공허함에 맞설 만큼 강하다는 믿음. 윤근 이러한 믿음을 과정에 대한 신뢰라고 부르며 혼란과 상실 속에서도 정신이 항상 균형과 충만을 추구한다는 깊은 이해를 뜻했습니다. 관계의 끝이 당신의 연결 능력, 사랑, 소속될 능력의 끝이 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그 신뢰를 느낄 수 있나요? 의심이 밀려올 때에도 놓아주는 것이, 더 이상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놓아주는 것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행동임을 아는 내면의 지혜에 닿을 수 있나요? 아마도 당신은 누군가를 정말로 놓아줘야 하는지 아니면 힘든 상황에서 도망치고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이며 윤근 우리를 이끌 내면의 나침반으로서 진실성을 제안했습니다. 진실성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순간적인 두려움이나 분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별을 조작의 수단이나 벌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 안에서 깨달은 깊은 진실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윤근,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결정이 나의 진정한 자아에 가까워지게 하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나는 내 중심에서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외부에 휘둘리고 있는가? 이 선택이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반영하는가, 아니면 오래된 패턴의 반복인가? 답은 언제나 즉각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때로는 고요함, 깊은 성찰, 그리고 객관적인 관점을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윤근, 우리 개성 형성 과정에서 공동체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친구, 멘토, 치료사 같은 이들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 어려운 점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필요한 지지를 얻어 앞으로 나아갈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윤근 이를 컨테이너라고 불렀으며 우리가 취약해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자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존재 방식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중요한 관계를 놓아줄지 고민하고 있다면 다음을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의 컨테이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나요? 누가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있나요? 누가 여러분이 의심할 때 여러분의 가치를 일깨워 줄 수 있나요? 누가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시야를 제공해 줄 수 있나요? 현재 그러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윤근 의도적인 공동체의 힘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가치 공유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의식적으로 형성하는 유대관계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연결이 우리 삶에 들어올 공간을 만듭니다. 윤근 반복적으로 관찰한 보편적 원칙이 있습니다. 자연은 공허를 싫어합니다. 에너지와 감정적 공간을 비우면 새로운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모든 특별한 사람들, 아직 형성하지 못한 모든 깊은 유대관계, 아직 탐색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모든 측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의 에너지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에 머무르는 데 쓰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근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고 소중해서 절반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활력을 빼앗는 관계에서 보내는 매 순간은 우리가 진정한 목적에 투자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일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길에 맞지 않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단지 자기 사랑의 행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삶에서 여러분의 목적에 대한 진실성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재능, 선물, 빛이 관계 속에서 훼손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윤근, 우리 각자가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삶에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개인 신화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살 수 있는 이 특별한 이야기, 여러분만이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빛을 낮추는 상황에 머물 때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적 행복뿐 아니라 전체에 대한 여러분의 기여도 해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선택하고 삶에서 이미 그 목적을 다한 것을 내려놓으면서 자신만의 성장뿐 아니라 큰 선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놀랍지 않나요? 윤근 이를 개인과 집단의 역설이라 불렀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이 개인적인 작업이 세상에 대한 가장 귀중한 선물이기도 하다는 이 모순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마음 깊이 놓아야 한다고 느끼는 그 관계를 곰곰이 생각할 때 당신이 이기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실패하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삶의 비밀스러운 언어와 당신의 다음 진화를 이끌어주는 영혼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당신의 결정에 의심이 생기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융의 말을 떠올리세요. 당신의 비전은 오직 당신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만 분명해집니다. 밖을 바라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깨어나는 법이죠. 이 깨달음은 쉽지 않고 언제나 편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충만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반영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며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되어야만 하는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자신에 대한 믿음, 당신만의 고유한 가치,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기뻐하며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일 권리로 여기세요. 윤근 이것을 궁극적인 자기 돌봄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감정적인 남은 부스러기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연결과 상호 보살핌의 풍성한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 삶 속에서 떠나거나 변화시켜야 한다고 깊이 느끼는 한 관계를 떠올려 보길 권합니다. 그것은 본질을 잃은 연애 관계일 수도 있고 일방적인 우정일 수도 있으며 지속적으로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는 가족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신 자신과의 관계일 수도 있지요. 구시대적 정체성 제한적인 믿음, 이미 극복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를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 관계가 지닌 에너지를 몸과 감정, 생각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보세요. 그것이 당신을 확장시키나요? 아니면 위축시키나요? 당신을 에너지로 가득 채워주나요? 아니면 소진시키나요? 당신의 진정성과 가까워지게 하나요? 아니면 멀어지게 하나요? 이제 그 관계를 놓아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감사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명확함으로 말이죠. 윤근 이 과정을 의식적인 해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그 목적을 다한 것을 의도적으로 놓아주며 과거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제 당신의 길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이 해방과 함께 찾아오는 가벼움을 느낄 수 있나요? 더 이상 자연의 주기를 끝낸 어떤 것을 억지로 이루려 애쓰지 않을 때 흘러나오는 에너지를 상상해 보세요. 윤기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삶의 이별 뒤에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주파수와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놓아줌으로써 당신은 새로운 것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신성한 빈 공간을 만듭니다. 관계의 자연스러운 주기를 존중함으로써, 즉 탄생, 성장, 성취, 그리고 해방을 통해 당신은 삶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당신이 바로 이 순간에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융은 많은 것에 대해 동시성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겉보기에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들이지만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재평가해야 할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놓아줘야 할 관계가 있나요? 당신 내면의 지혜를 믿으세요. 삶이 당신에게 속삭이는 이 비밀스러운 언어를 신뢰하세요. 또한 실패를 놓아주는 것은 자신과 미래에 대한 깊은 용기와 사랑의 행위임을 기억하세요. 마무리하기에 앞서 융이 이 해방 과정을 돕기 위해 권했을 법한 작은 의식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종이 한 장을 준비해 놓아줘야 할 사람이나 상황의 이름을 적으세요. 그 아래에는 그 관계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 좋은 점과 어려웠던 점을 적으세요. 선물과 교훈을 인식하세요. 그 다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별 편지를 써보세요. 이 편지는 실제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무의식과의 적극적인 대화라고 부른 것으로 해방을 위해 처리해야 할 것을 의식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다 표현했다고 느껴지면 안전한 곳에서 그 종이를 태우거나 땅에 묻으세요. 이 상징적인 행위는 당신의 무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융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다리로서 의식의 힘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간단한 행위가 깊은 내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놓아주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좋은 날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또렷한 순간이 있는가 하면 의심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융은 진정한 통합은 비선형적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수준에서 같은 교훈을 다시 방문하는 나선 구조 속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고 자신의 과정을 존중하며 무엇보다도 길이 어둡거나 불확실해 보여도 항상 당신의 진리를 향해 안내하는 내면의 나침반을 믿으세요. 당신의 삶에서 떠나보낸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런 일이 필요했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 빈자리가 어떻게 당신의 모습과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경험과 관계들로 채워졌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도 그렇고요. 융은 이 패턴이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정신의 자연스러운 작용이며 언제나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고 가장 진실한 자신을 표현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 경계에 서 있다면 더 이상 당신과 공명하지 않는 것들 또는 누군가를 놓아주기로 결심하는 이 고통스럽지만 강력한 순간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당신보다 앞서 이 관문을 지나왔고 그들 또한 같은 두려움과 의심, 고통과 해방의 복잡한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더 진정되고 더 충만하며 더 자유로운 당신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삶의 비밀스러운 언어를 들을 용기를 가지고 놓아줄 때가 왔음을 알리는 영혼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용기를 가진 모습입니다. 융이 직접 쓴 말처럼 나는 삶의 아침 프로그램대로 인생의 오후를 살 수 없다. 우리의 성장 과정은 한때 우리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놓아야 함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나쁘거나 잘못돼서가 아니라 단지 그 목적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적 죽음과 재탄생이라는 자연스러운 주기를 존중함으로써 당신은 존재하는 리듬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자신의 진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게 됩니다. 이것이 윤기 우리 모두에게 바라던 선물입니다. 삶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비밀스러운 언어를 듣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언제 붙잡아야 하고 언제 놓아주어야 할지 아는 지혜, 고난의 순간에도 자신의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모든 끝이 새로운 시작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 순간 여러분에게 이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초대합니다. 내면의 지혜에 귀 기울이고 더 이상 여러분의 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이 결코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진정한 본질과 다시 연결되며 지금의 자신과 진정으로 조화되는 공간을 여는 기회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깊이 와 닿았다면 아마도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는 누군가와 이 메시지를 나누길 권합니다. 윤기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듯 개인의 성장은 결코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적 의식의 성장에 대한 우리의 기여이기도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놓아주고 변화시키는 관계가 무엇인지 혹은 이 여정을 통해 얻은 통찰이 무엇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진실을 따를 용기를 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심리학 개인 성장과 융의 변화에 관한 교훈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도 하셔서 어떤 영상도 놓치지 말고 더 의식적이고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 커뮤니티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우주는 항상 여러분의 영혼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언어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함께 인간 정신의 신비와 충만하며 진정한 삶을 사는 예술을 계속 탐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윤기 말했듯이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당신의 비전이 뚜렷해진다. 밖만 바라보는 자는 꿈속에 살고 안을 들여다보는 자만 깨어난다. M.